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 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체 유형과 특성입니다. 자, 발견하기. 친구와 다투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과했느냐. 자, 1, 2, 3, 4, 5 전부 다 매체죠. 자, 이 매체 중에서 문자로 사과하겠습니다. 문자로 사과하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기 힘든 내용도 글로써 전달하니까 좀 실수가 적겠죠. 자, 요렇게 해서 4번을 난 선택했다. 자, 그 아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매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체 개념을 알아야겠죠. 자, 매체란 어떤 것이냐? 여기 나오네요.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경로를 매체라고 합니다. 즉 매체는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아울러 가리킵니다. 자, 매체 유형과 특성은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인쇄 매체. 쉽게 말하면 책입니다. 책. 네, 인쇄 매체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음성 매체. 라디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그다음에 영상 매체는 TV고요. 그다음에 뉴 미디어는 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체의 특성. 자, 다 알죠? 자, 그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인쇄 매체부터 봅시다. 자, 인쇄 매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책이죠. 신문, 책과 신문이 대표적이고 대량으로 출판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고 문자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는데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필자와 독자의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자, 이 말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영상 매체, 음성 매체가 나왔습니다. 자,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그리고 텔레비전과 영화 등의 영상 매체다. 음성 매체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죠. 하지만 바로 전달되니까. 하지만 시각적 정보는 처리할 수 없죠. 요새 뭐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라디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영상 매체는 음성 매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같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나타난 것이 바로 뉴미디어죠. 자, 뉴미디어의 등장. 자, 뉴미디어는 어떤 거냐? 바로 스마트폰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SNS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순 우리말로 누리 소통망이라고 합니다. 누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세계라는 뜻입니다. 월드 세계 있죠? 세계를 우리말로는 누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이름이 누리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얘 이름이 알고 봤더니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였어요. 얘 형 이름은 나라였어요. 나라, 누리, 네, 월드죠.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뉴미디어에 해당한다. 뉴미디어는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기존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된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봅시다.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화한 컨텐츠를 빠른 시간 내에 대량으로 만들어 효통될 수 있게 한다. 자, 컨텐츠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자, 컨텐츠 봅시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예, 그래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하는 유통하는 각종 정보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른다. 이러한 뉴미디어는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과 면대면 소통, 직간접적인 소통 특성을 모두 지닌다. 자, 모두 지닌다. 자, 그래서 아주 새로운 거죠. 그래서 대량 전달 방식도 하고 면대면으로 우리 왜 이렇게 줌 같은 거 우리 수업하지만 얼굴 대 얼굴을 보면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내가 글을 SNS에 올리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뉴미디어의 등장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대량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서로의 감시사를 공유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었죠. 자, 학습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의사소통을 할 때 활용할 매체를 선택해봐라. 그 매체 의사소통 유형을 적어봐라 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때 고려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 자, 나는 뭐를 가지고 사용할 거야? 제일 편한 SNS로 해야겠죠. SNS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 자, 이 매체는 어때? 어떤 거에 돼? 다 되지 뭐. 그래서 간접적 소통, 면대면은 아니겠고 간접적 소통이고, 인스타그램 생각해보자. 대량 전달 방식 소통이지. 면대면은 그래도 직접 보는 거니까 이렇게 줌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서로 영상 통화하는 그런 상황이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 올리는 거를 생각하면 간접적 소통이고 대량 전달 소통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나만의 요리법을 소개할 매체를 한번 선택해봐라. 어떤 거 선택할래요? 다 가능하죠. 뭐 인터넷 방송 유튜브죠. 유튜브를 선택해서 내 요리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심지어 라이브 방송까지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시청자하고 바로바로 소통할 수도 있죠. 그 토요일에 왜 백파더라고 그 백종원 씨랑 그 양세형 씨 나와서 하는 그 요리니들이요 뭐 요리 가르쳐주는 그 프로그램도 보면은 새로운 시도죠. 그래서 라이브로 바로 실시간으로 사람들 그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방송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체 유형별 특성에 주의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했습니다. 가나 차이점. 조선 후기 목판본 서적인 심청전이고요. 자, 이거는 인쇄 매체가 되겠죠. 인쇄 매체. 그리고 지역 도서전을 알리는 누리소통망. 이건 뉴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했습니다. 어떤 활동인가요? 자, 조선 후기 목판본과 나 누리소통망은 어떤 매체 유형에 속하는지 표시해보자 했습니다. 자, 일단 인쇄 매체가 되겠고요. 누리소통망은 뉴미디어가 되겠고, 일요일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의 매체 특성을 의사 소통 유형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라 했습니다. 자, 인쇄 매체인 심청전은 먼저 문자 언어 중심이죠. 중심으로 해서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필자와 독자 사이에 간접적 소통을 하게 하죠. 자, 한편 SNS는 이게 이제 책이고요. 그다음에 SNS는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고 뉴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활동해보자 했습니다. 자, 요새 인터넷 신문이죠. 그냥 신문, 인쇄 매체인 신문과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은 다릅니다. 인터넷 신문은 뉴미디어입니다. 자, 노화 방지의 열쇠 멍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사 원문이 있고 봅시다. 무성 생식을 하는 일부 생물이 노화 억제의 비밀을 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의 한 매체가 보도했다. 내려가서 멍게나 불가사리, 히드라는 물론 바다의 불사조로 알려진 이거 해파리는 스스로 뭐를 효소를 활성화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무성생식을 하는 몇몇 생물들을 영원히 사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노화를 억제하는 생물들 가운데 특히 인간 유전자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멍게와 불가사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금 나왔던 어려운 말인 이 해파리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영상을 클릭하랍니다. 이거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댓글이 나오네요. 진시황이 지하에서 엄청 부러워하겠네요. 이러다 공상영화처럼 바다 생물이 지구를 지배할 날이 오는 게 아닐까요? 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자, 누리 소통망을 통해서 이 기사를 링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사를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작성해 보자. 자, 어떤 글을 작성하면 될까요? 나의 누리 소통망, 뭐 트위터 같은 데 올리는 거죠. 늙지 않는 생명체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산다는데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꿈이 실현이 될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클릭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글 작성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와 같은 인터넷 신문 기사가 지닌 매체적 특성이 무엇일까요? 매체적 특성은 어떤 매체적 특성이 있을까요? 자, 적어볼게요. 인터넷 신문 기사는 댓글로 기사에 대한 성격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 다음 영상과 사진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가능하죠. 이 특성이 어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심이 가는 기사는 따로 저장하거나 SNS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탐구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매체 언어. 자, 현대사회의 매체 언어는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자, 우선 발견하기를 보니까요. 자, 이 영화는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나요? 자, 이거 4D 영화죠. 자,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실제 몸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는 영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특수 안경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더 실감나게 영상을 전달하고 있죠. 또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 관해서 관객이 탑승한 것처럼 효과를 주기 위해서 관람석이 흔들리고 타이어에서 나는 연기의 냄새를 영화에서 맡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매체의 특성을 가리켜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데요. 복합 양식성은 뭐냐? 매체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 양식을 통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리고 같은 개별적인 언어 양식과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매체는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매체 언어의 특성을 복합 양식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4D 영화죠. 4D 영화. 자, 옆에 나와 있죠. 다 알죠? 자, 여러 가지 언어 양식이 다양하게 결합해서 점점 더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로 통해서 풍부한 의미 전달을 한다. 자, 그 다음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을 봅시다. 매체 언어는 어떻게 의미 전달을 하느냐? 자, 매체 언어는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의 매체 언어는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각각의 매체 특성에 맞게 통합해서 의미를 전달하죠. 특히 이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방송, 블로그, SNS, 웹툰과 같은 뉴미디어는 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이전의 매체와 크게 다르죠.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 유튜브 생각하면 되죠. 텔레비전 방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쌍방향적인 특성이 결합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댓글 달 수 있고
예, 바로 문자 메시지나 채팅, 실시간 영상 등으로 방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을 기술한 접목한 게임이나 영상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매체원의 복합양식적인 경향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비중을 차지한다. 자, VR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VR, 가상현실이다. 게임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착용한 스마트 기기, 이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죠. 자, 이래서 VR은 영상 속 장면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보고 뉴미디어의 매체 언어적 특성을 알아보자. 자, 대화방인데요. 카톡 대화방인 같아요. 이모 요즘 몸은 어떠세요? 했어요.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건강 잘 챙기세요 했고요. 이거는 글로 한 거죠. 나는요. 이모 요즘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하고 얼굴을 보면서 면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의 차이점을 적어볼게요. 자, 가와나에서 의사소통 내용이 달라지는 까닭을 매체 언어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자, 가는 확대해서요. 가는 문자로만, 나는 영상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문자에 드러난 내용만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간다. 자, 한편 나는 문자로 알 수 없는 상대의 표정까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모가 살이 빠진 것 같다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2번, 가와 나와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의사소통하기에 적절한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자, 가는 내일 만나기로 한 친구와 약속 시간을 확인할 때. 자, 그 다음 나는 여행지에서 가족에게 연락할 때. 자, 가는 적절한 상황, 가와 같은 방식. 주로 도서관에서 이제 조용히 해야 될 때. 이유는 조용히 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야 하므로 이제 조용히 해야 하기 때문에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문자로 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멀리 이사간 친구에게 안부를 물을 때. 영상 통화를 하는 게 좀 더 생생하겠죠. 자, 3번.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거죠. 줌이죠. 여기는 지금 아이폰 같은데요. 자,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 명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요새 우리 수업 이렇게 하죠. 내가 찾은 사례. 이런 비슷한 것도 뭐 있을까요? 자, 우선 인공지능으로 문자 통역이 가능하답니다. 문자 통역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청각장애인 들을 수가 없죠. 청각장애인의 학업성취와 직업교육,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관련 주제의 수업 내용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목소리 기부를 통해서 녹음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강의를 문자로 바로 통역. 해서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로.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들을 수 없으니까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로 바로 변환, 실시간으로 변환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매체의 특성을, 이런 매체도 있다, 이런 유형도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은 웹툰이네요. 웹툰에 사용된 매체언어를 통해서 매체언어의 복합 양식성을 이해해보자. 자, 어느 정도 복잡하냐. 자, 은솔이가요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데요. 일단 그림이 나오겠죠, 웹툰이니까. 그리고 글자가 나옵니다. 글자, 그림.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띵동띵동 하는데 깜짝 놀라죠. 왜? 밖으로 소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진동에다가 떨림도 있죠. 떨림도 진동, 촉각의 소리에 음성에 이미지에 문자까지 다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복합 양식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활동을 바탕해서 은솔이가 보고 있는 웹툰이 자신이 즐겨보는 웹툰. 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웹툰 많이 보시죠? 많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웹툰의 각 장면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매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문자, 대사. 그 다음에 지금 비가 오죠. 그러면은 소리가 또 있을 거고요. 물웅덩이 밟는 소리도 있을 거고, 빗소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비도 있을 테고, 요 비도 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뛰어가는 인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똑같이 겹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각도 있죠. 뭐 바람이 불어서 문이 흔들리는 느낌을, 또 비가 와서 이런 느낌을 스마트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우산을 드는 그런 인물이 움직이는 이미지, 또는 편의점 문을 닫는 소리, 혹은 우산을 피는 그런 빗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창해졌어요. 여기 이제 문자가 나왔고 대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우산을 피는 그런 움직이는 이미지도, 또 움직이는 이미지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고요. 여기도 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은 매체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을 고려하여 뉴스 영상을 제작해보자고 합니다. 뉴스 영상. 자, 주제를 선택해보자. 신문 기사를 찾아보자.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해보자. 매체언어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다. 뉴스 영상을 제작하고 결국 SNS에 올린다, 누리 소통망에 올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따로 적을 게 없네요.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이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